이 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각은 그냥 머리가잖아요. 머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알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한다는 건 뭔가를 배운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는 지능이 하는 거예요. 아까 언어 배우고 언어 지능이 하는 거예요. 수리 배우고 수리 논리 지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를 복합적인 문제예요. 미술을 해서 수학을 찾아. 이때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지능이 복합 적용을 합니다. 그때 지능은 공간 개념의 미술, 그리고 담당하는 공간 이해와 수리 논리를 쓴다는 얘기가 같이 포워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연히 안 풀리겠죠. 그거를 학습합니다. 배운다는 겁니다. 배울 때는 이것이 지능적으로 각기 별도로 작동을 해요. 문제는 요 단계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배우는 것과 요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정의 안 된다고 그랬죠. 문제 자체가 뭐냐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전체를 다 돌려봐야 되는데 문제 해결 상황일 때 머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수학 수열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학을 배울 테니까 그것도 수열을 할 테니까 일단 머리는 예를 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알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자동차 문제 같은 거 수학 같은데 수학 아니고 뭐 같은데 뭐 아닌데 있잖아요. 이게 문제 해결 상황. 이때 뭘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 머리가 작동한 게 뭐냐. 이 부분이 당연히 고르게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요거의 멍이야. 그러면 제가 작동을 먹어요.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한 단은 더 나아가서 뭐냐. 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건 공간인데 공간에서 어디를 연결되는 것이 이해가 되면서 얘를 같이 쓰겠다. 정보를 바로 전달하는 이 전환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니고 제가 한 얘기 아니고 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창의성 그래서 그거를 통한 문제 해결 상황 뭐를 해야 되느냐 얘를 얼마만큼 빠르게 전환시켜야 되느냐 사고와 사고가 지능과 지능을 전환시키도록 빠르게 만드냐 지능을 발달한다는 뉴런이 이렇게 있어요. 뉴런과 뉴런이 시냅스라는 물질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그거는 써야지 필요에 의해서 이게 연결을 해요. 얘가 안 써. 이거 연결 안 합니다. 이쪽이 만약에 술이에요. 이쪽은 언어예요. 얘하고 포럼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얘를 연결을 지어야 돼요. 안 하면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게 진단을 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영평하게 달라져요. 똑같은 학교 정도의 1등을 하더라도 걔가 쓰는 머리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왜? 지능을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고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면 우리 일단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얘가 하는 겁니다. 얘를 고르게 균형 있게 수학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언어도 키우고 균형 있게 키워야 된다. 이게 사고의 균형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과제 집착력은 과제 집착력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때 그냥 열심히 붙어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걸 그냥 쪼개보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집중력, 지속력. 집중력은 알 것 같아요. 왼쪽으로 포커싱을 하는 게 집중력이에요. 지속력. 아까 제가 30초 줬잖아요. 그 30초가 길게 느껴졌어요. 짧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요. 제가 딱 얘기를 하지 않고 침묵해서 30초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어색한 사람이 올 거예요.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문제는 그럼 우리 아이들은 한 문제를 다 던져줬을 때 풀 수 있을 것 같다, 못 풀겠다라고 하는 답변이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베테랑들 학생들 많이 어느 정도만 애들이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답변이 나와요. 시간이 좀 10초? 5초, 10초. 굉장한 아이들. 10초. 네, 그 틀린 말 아니에요. 더 재밌는 게 캘리포니아 어디 대학이었는데 캘리포니아 교육심리학에서 연구한 걸 따니까 아이비리그 학생들, 미국의 괜찮은 대학은 아이비리그죠. 아닌 학생들도 했더니 딱 차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다. 그런데 그 비아이비리그 학생들의 평균 시간이 얼마였느냐? 딱 말씀하신 15초. 15초 딱 지나니까 모르겠는데 하고 딱 던지더라. 아이비리그들은 5분 이상을 생각하죠. 그리고 나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죠. 답은 딱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딱 보는 순간에 제 공부 잘하겠다, 못하겠다 사실 알아요. 그죠? 왜? 뭘 보면? 걔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 보면. 근데 이것이 집중과 지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눠져 있거든요. 집중은 뭐냐? 주제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 내용을 그대로 생각해야 돼요. 수학 문제 풀다가 옆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나오니까 귀를 잡고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는 거죠. 집중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지속은 그 집중된 상태를 얼마만큼 끌 수 있느냐. 책상에 몇 시간을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다 얘기하잖아요. 공부 비법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4시간 그런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1시간이라도 집중해서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집중을 어떻게 키워가자는 겁니다. 집중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거 해주면 공부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강화시켜? 과제 집중력을 어떻게 키워줄 거냐. 그것이 사고력에서 아이들한테 해야 될 두 번째 화두예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어떻게 균형 있게 키우면서 얘네들이 서로 빠르게 전환 해서 만들 거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시간을 집중하는 상태에서 얼마큼 늘릴 거냐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집착력이라는 게 각 영재의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재진흥법이 언제 생겨났죠? 2000년 초반이고 2001년이고 2000년인가 그래요. 그때 영재진흥법, 영재조건 정의는 이 사람을 저걸 따르고 있어요. 렌즐리라고 하는 프로스, 박사의 이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몇 번 와서 초청 강연도 했어요. 이 양반이 정의한 영재, 저거요. 평균 이상의 능력, 창의성, 가변성. 평균 이상의 능력은 여기서 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했던 이 사람은 그냥 단선적 지능을 얘기했습니다. 왜? 이 이론이 그 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그 가든의 다중이론이 퍼지기 전에 나와. 자, 그럼 여기 IQ 115 안 되는 분 계세요? 있으면 자신 있겠죠? 115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 안 됐어요? 우리는 안 됐어요. 100은 정말 그렇지인가요? 작년에 대한민국 평균 IQ가 106으로 나왔어요. 106이요? 네, 신문에 나왔어요. 유대인보다 높다. 유대인은 103인데 우리나라는 106이다. 근데 왜 유대인을 못 따라가느냐 이러면서 조선일보에 크게 났었는데. 그러면 평균이 106이니까 여기에 계신 분은 다는 106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IQ가 거의 99에서 110에 거의 99%가 차지하는데요. 네, 그러면 연계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한 연계 조건이 딱 나오고 있어요. 115. 근데 115 정도의 IQ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106,
30% 이상이에요. 근데 영재는 그 중에서 0.1%가 뽑아주죠. 115가 이렇게 넓은데 0.1%가 어떻게 있죠? 영재가 될 수 있는 아이가 115면 충분하다. 뭐가 있으면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금 과제 집착률이 진짜 상위 0.1% 안에 든다는 거죠. 머리는 나쁜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가지고 성공이 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많은 시간을 거치는 그래서 나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어쨌든 그 판명은 달인이 된다. 그래서 요거 했는데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고 실제 경영서나 이런 많은 책에는 이 단어를 다른 걸로 쓰고 있어요.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머리. 또 어떤 단어를 쓰고 있죠? 많은 시간을 없지. 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제 집착력을 키워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이거는 습관이다. 생각은 습관이다. 학자는 얘기했어요. 생각은 대지에 흐르는 물길과 같다. 물길이 한번 처음에 날 때는 깊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요. 근데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이렇게 흘러요. 이게 자꾸 흐르면 이게 각이 돼서 이제 그 길로만 살아가요. 생각이 바로 대지에 흐르는 물길 같다. 아이들의 생각이 이렇게 갔으면 계속 그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는 그게 각이 돼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습관입니다. 그게 언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이들에서 언제가 가장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하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죠. 초등학교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초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8세에서부터 14세 정도입니다. 왜 그때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 논리라고 하는 사고가 생겨나는 연령이 어딘가. 그 생겨난다는 얘기는 아까 보다 논리 지능이라고 얘기할 때는 뇌 어떤 부분을 관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뇌에서 이런 것들이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보면 8세 정도, 7에서 8세 정도. 논리적인 사고를 7, 8세 정도에 시작해요. 사고가 되려면 논리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는 사고가 완전히 뛰죠.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체계화되는 게 논리 때문에 체계화되는 7, 8세예요. 그때부터 폭풍 성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크리티컬 포커, 결정적인 시기가 그 시기를 지나면 두뇌가 성장 안 하냐? 하긴 하죠. 하긴 하는데 더디죠. 두 번째, 이미 물길이 만들어졌어요. 물길이 만들어진 것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초동 시기에 그 크리티컬 포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경험을 주느냐, 기회를 주느냐는 겁니다. 기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여행 많이 데리고 다니세요. 뭘 체험 많이 시켜서 뭘 많이 해서 하는 거는 체험할 거니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행 많이 하면 좋아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보여주라는 건데 기회에 많이 노출이 돼야지 아까 얘기했던 얘네들이 고르게 작동을 할 테니까 그게 초동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에서 저기를 하면은 그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세 번째 요소가 기술입니다. 기술. 생각에서 기술이 있어요. 기술은 제가 여기 딱 써놨어요. 섭이나 섭 같은 도구. 성어나 섭 같은 도구. 자, 여기에 논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논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땅이 있어요. 이 땅을 홈프레임으로 팔 거냐,
삽으로 펼 거냐, 허리로 펼 거냐. 만약에 밑에가 자갈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흙은 덮여야 되는데. 그러면 호미로 파면 되겠어요? 삽도 안 들어가요. 포크레인으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도구를 쓰느냐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도 그 문제 상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떤 싱킹 스킬을 쓸 거냐 어떤 거를 쓸 거냐를 빠르게 끄집어낼 거냐 아까 그게 통합적 사고의 전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지식은 GPS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CPS에서는 이 15가지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반영을 한거예요. 원칙화입니다. 자, 크게 창의성성 마지막에서 뭔가 톡톡 튀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생각의 로직화를 해보면 유형성, 유창성, 확성력, 확성, 신상 들어본 예입니다. 밑에 요청, 여러 가지 정형화, 일반화, 분류돼서 다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애들한테 이거 가르쳐야 되겠어요? 일반화가 뭘 한다 이거 가르치면 내가 일반화를 잘 합니까? 애들한테 창의성 키운다고 유연성이 뭘 한다? 생각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고 애들이 생각을 유연하게 합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돼. 그러면 걔는 뭘로 이 좌안에서 받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왜? 그럼 논리적으로 이미 내가 설득을 하고 있잖아. 그럼 걔를 예의를 받아야 돼.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창의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럼 얘가 작동하고 있는데 이 창의성이 작동합니다. 아이들하고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문제 상황을 먼저 써야 된다. 그래야지 그 원리를 쓴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모르셔도 돼요. CPS 이런 거 있었대.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서 실제로 작동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그 상황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유추와 연역 추리는 매우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처음에 커다란 범죄라고 그냥 생각했어요. 다른 게 뭐가 다르냐? 작동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요거 두 개만 소개해볼게요. 유추는 뭐냐면 날씨가 30도니까 지금 엄청 덥죠? 자, 제가 더워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덥겠죠? 안 더우세요? 덥죠? 왜 덥다고 나는 알 수 있죠? 내가 더우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나가 더우면 저 나무도 더울까? 그거 답변할 수 있어요. 그건 답변 못하죠. 왜? 나무하고 마음은 전혀 틀려요. 속성이 틀리고 모든 조건이 다 틀려요. 유출하는 건 뭐냐? 그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조건이 똑같다면 똑같은 조건에서 얘가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얘도 어떤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끄집어내는 게 유추입니다. 참사 문제나 이런 데 유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뭘 해야 되냐? 이 공통된 속성이 뭔가를 찾아 들어갈 때 틀립니다. 그게 바로 실마리를 찾아갑니다. 아까 문제 해결력에서 문제 정의 이해해가지고 실마리 나오는 도감입니다. 실마리를 찾아 나가는 방식의 하나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예요. 또는 뭐였죠? 생각풀이라는 거예요. 마인드 맵을 하죠. 그게 뭘 찾는 거냐면 실마리를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솔루션을 찾는 것처럼 실마리를 끄집어내요. 실마리가 나오면 솔루션은 그 다음 단계에 자연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기법들이 브레인스토밍이 마인드 맵이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쓰는 것들 다 이런 씁니다.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면역 추리는 달라요. 이거는 논리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역법 아시죠? 내가 인간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면역법, 비난법 이런 것들이 뭐예요? 3단 문법이 연쇄 3단 문법, 생약 3단 문법 다 그냥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런 것들, 요추나 이걸 다 카운트를 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나? 그냥 추론 영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수학에서 저희가 세 단어 계산하고 추론에 해당되는 것들. 예, 일반화. 예, 제너럴. 다 그쪽에. 자, 그러면 이걸 제가 도구라고 했잖아. 이 도구를 자기자기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기본적으로 개정이 돼 있어야 되고, 다음 단계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얘를 이 도구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사고력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사고력은 유형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몰라요. 왜? 오늘 이 출제하는 선생님이 미국 출장을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문제 그냥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떤 범주 안에 됩니까?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거로 생각의 범주 안에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력, 수학 이런 얘기를 저희가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해요. 수학은 수학입니다. 수학은 수학이고 수학을 이용한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이 뭐죠? 과학적 사고력, 언어사. 아까 얘기했던 스팀에서 사이언스, 매스, 언어, 아트. 이게 요게 어디로 나오느냐?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학을 이용한 게 수학적 사고로 변경이 되고, 과학적 지식을 쓰는 것이 과학적 사고로 변경이 되고, 언어에 대해서 쓰는 게 언어적 사고로 변경이 됩니다. 언어적 사고력과 수학, 과학을 매치시켜가지고 아까 논술이라는 개념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게 구술로 되는 거예요. 이 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에? 기본은 가져져 있어야 돼요. 문제는 수학은 분명히 있어요. 기초 수학이 있죠. 기초, 어떻게 돼요? 기초, 기본, 실력?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이렇게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뭐 기본 영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유독 사고력은 애들한테 지금 뭘 던져주고 있는 느낌이냐면 그 기초 기본도 안 하는 애한테 조합영어 던져주고 기초 기본 안 되는 애한테 수학 정석을 던져주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던져주고서 풀어라. 못 그냥 그럼 가르쳐줄게. 근데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억 안 돼요.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기억 절대 못 해요. 그 문제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력의 기초 과정을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수학적인 사람들은 수학적 사고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사고력이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하고 해서 어떤 거냐, 어떻게 얘가 준비되어야 되느냐까지 이론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점심 식사를 하시고 1시간 정도는 그래서 CPS는 뭘 했는데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 사람들 변형해서 만들까? 출제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식사하고 계속하시죠.